제제라는 게 되게 30분 내에 효과가 나니까. 그리고 이제 편두통에도 이걸 쓰면은 아주 빠르게 효과가 사료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혈행순환에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레벨을 바로 낮춰줘요. 고지혈증 치료제 스타틴류를 복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게 더 낮춰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주고 피부에 굉장히 좋은데 요즘은 화장품 개발에 이 제제를 집어넣어준 화장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미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고 관절염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레피 적응증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닥터 X사라는 미국의 홍보물인데 첫 번째가 콜레스테롤, 미국에서 쓰이는 게 콜레스테롤 레벨을 개선시켜주고요. 이게 브로셔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의 질환을 떨어뜨려주고요. 그 다음에 당뇨 질환을 당뇨 치료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게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피부에 네 번째가 이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기능에 이제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조인트 모빌리티, 운동성을 도와준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펠라그라 치료로 쓰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발기부전 치료로 임포텐스를 개선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임포텐스 도움을 주는 것은 NO라고 얘기했었죠. 산화질소.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데 엔자임으로 B3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산이 저위산증 환자가 많은데 저위산증 HCL을 높여주는데도 B3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전으로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비만한 사람들한테도 쓰여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피부 이게 나타나는 거, 발진이 나타나는 기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외국에서 쓴 내용 그대로예요.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써요. 그래서 나야신하고 운동하고 사우나를 해서 이게 나야신을 복용을 하고, 예? 운동을 하고 나서 사우나까지 하게 되면 디톡스를 그렇게 좋게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살을 빼고 뭐 이런 지방을 빼고 이러는데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냥 이거는 내가 그냥 그 따온 거를 보고 아 이게 이렇게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B5 부신스트레이드 호르몬 및 뇌신경 전달 물질 생산에 필수예요. 그러니까 부신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데 B5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족 증상이 부족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부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면증이라든가 피로, 우울,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발의 열감, 이렇게 발이 막 화끈화끈거리고 이런 것들은 비타민 B5가 모자라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판토테닉 애시드에서 알라닌부터 시작해서 아세틸 코에이드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코에이로 그러니까 코웨이 판토텐산은 이게 효소로서의 지방산 합성 요소의 일부로서의 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산과 탄수화물 대사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하나의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B6 약방의 감초처럼 모든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대사에 약 60여 가지 효소로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B6는 이 약물, 뭐 결핵약을 복용한다거나 뭐 이런 때도 꼭 필요한 걸로 쓰여지고 있죠. 근데 B6의 부족이 필수 지방산 부족과도 이렇게 쉽게 오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6가 부족한 건지 필수 지방산이 부족한 건지를 이게 오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말초신경증, 그러니까 사지마비감, 손발이 저리고 뭐 이런 데도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핵 환자들한테도 이런 증상이 말초신경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B6를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PLP가 이제 아미노산 대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효소로서의 작용하는 것을 얘기해 놓은 거고요. 비타민 B6를 왜 보충해야 되느냐? 왜 비타민 B6를 그렇게 많이들 보충하라고 하져 있느냐라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유아에서 나타나는 발작, 간질이 이제 비타민 B6에서 부족해서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우울증 환자도 B6가, 이게 정신질환자들이 B6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6는 메틸레이션 대사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메틸레이션 대사를, 이게 B6, 메치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한 바퀴 호모시스테인으로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코엔자임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비타민 B6다. 거기에서는 이제 여기 메탈레천네인도 시스테인에서부터 메탈레천네인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프로엠에도 보게 되면 B6와 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메탈레천네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메인 메탈 바인딩 프로테인. 그러니까 이 메탈레천네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금속을 빼낼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의 메틸레이션 도표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B9은 이제 기형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엽산을 이제 임신부들은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아의 급성장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뇌의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문해아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임신했을 경우에는 이게 보통 1000mg을 복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일일 1000mg, 1000마이크로그램씩을 4개월간 투여해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산대사, 아미노산대사에도 우리가 처음에 폴릭에시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얘기할 때 B1부터 B12까지가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방 대사에 꼭 필요한 것들이 쓰는 용도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용도 부분에 대해서 비타민 B9은 그 아미노산 대사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리고 B9이 모자랐을 때 이렇게 메갈로블라스틱 아네미아, 빈혈이라는 이런 거대적 혈구로 인해서 나타나는 빈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B12, 이게 노인이 되면 많이 모자르죠. 신경기능에 중요한 비타민이고, 호모시스테인을 저농도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도 이게 B12가 필요하죠. 호모시스테인 혈증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때 비타민 B12가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2 부족 질환을 악성빈혈,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노인, 엄격한 채식주의자들이 비타민 B12가 모자라는 부분으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서는 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장내에서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비타민 B12는 모든 신진대사에 관여하고 적혈구를 생성하는데 이제 엔자임을, 코엔자임으로서 생성을 하고 뇌의 중앙신경 조직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노인한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비타민 B12의 필요량은 제대로 작동하려면 200에서 900 피코그램 p/ml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200에서 400. 그래서 비타민 B가 많이 모자르다. 그래서 비타민 B12를 일반적으로 노인들이나 이게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용량을 보충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비타민 B도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측면은
참을성이 없어지고 무관심, 무감정 이게 노인이 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기억력 성실, 노인성 치매 이런 것들이고 이게 촉각과 통증이 둔해지고 허약해지고 만성 피로가 나타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체적 변이, 파킨슨병의 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를 오늘 하게 되는데 만성 피로를 할 때는 비타민 B12가 꼭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B12 우울증을 보이고 장애를 걸리고 감정 조절 이게 정신과 질환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코발라민에서 이게 쓰여지는 대사가 비타민 호모시스테인에서 메치올린으로 메칠말로닐코안에서 석신일코에 PCA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는데 비타민 B12가 꼭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비오틴이라고 해서 이거는 헤어 비타민이라고 얘기해요. 모발이 잃어버리는 사람들한테서 많이 모자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타입 2, 2형 당뇨병에서 이 농도가 비오틴의 농도가 낮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비오틴도 이게 황을 함유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군 중에 콜린, 이노시톨, 파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콜린은 네스틴의 구성 성분으로다가 이게 뇌 기능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노시톨은 인지질 합성에 파바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B 컴플렉스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로 들어가져 있는 것들입니다. 요거 이제 파바를 먹을 때는 뭐 검은 머리카락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복용을 해보니까 전혀 복용을 먹고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노시틴의 체내 역할에 대해서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생략.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탈모 환자들한테는 비타민 B 컴플렉스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진 이유를 보게 되면 비타민 B군이 모자라서 빠진 이유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뇌를 활성화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고요. 그래서 이노시톨이 부족해지면은 그 변비, 콜레스테롤, 시력, 탈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B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퀄라이즈드 B 컴플렉스라고 1대1인데 이퀄라이즈드 B 컴플렉스는 이런 미네랄 레벨들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미네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미네랄이 모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쓰는 게 비타민 B 컴플렉스 제제를 쓰는 게 미네랄 밸런스를 조절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컴플렉스라는 것은 적어도 B1 이런 것들이 50ml, 9, 12 비오틴이라는 것들은 50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들어가야지만 B 컴플렉스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비타민은 적어도 25mg의 B 바이타민하고 비타민 A, D, E, C가 들어가 있는 게 멀티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멀티미네랄은 여기 이런 칼슘, 마그네슘 이렇게 하는데 칼륨이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국내에서 칼륨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 제제는 별로 없어요. 딱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칼트레이스만 칼륨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들어간 게 그 세포의 물의 그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칼트레이스만 먹고도 뭐
비만이 사라졌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쿼터백이라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고용량의 비타민 B는 노인성 치매 예방에 특효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한테는 고용량의 비타민 B를 꼭 복용을 해줘야 돼요. 뇌의 위축 속도를 30%나 줄여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쿼터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비오틴, 이노시톨, 콜린이 다 들어가 있죠. 예? 쿼터백에는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TV콤은 이제 쿼터백을 보고 외국 회사가 본따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게 이 숫자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B콤이에요. 여기 비액티브.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뭐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쿼터백의 용법 용량을 맞춰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C입니다. 우리는 뭐 비타민 C를 비타민의 뭐 그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토끼나 개나 이런 것들은 비타민 C가 만들어져요.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공급을 받아야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받아지는 형태고 인간이 진화하면서 비타민 C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원래는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혈압, 동맥경화, 전신수복, 성장조직 뭐 다 이게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뭐 여기 항산화력부터 면역계 모든 형태의 스트레스,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전신조직, 성장 및 수복, 뭐 간 해독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임상에서도 이렇게 많은 용량이 알러지는 이런 식으로 잇몸 출혈에는 이렇게 암 예방에 쓰는 용량, 관상동맥에 면역 증대에 담배 피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수술 및 상처 나는 사람들한테 아주 고용량을 쓰고 있다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고용량 비타민 C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2g, 3g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일 비타민 C 5,000mg 이상, 5g 이상 복용했을 때는 장내 가스나 연변, 묽은 변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즘 아가씨들은 어떻게 쓰냐면 비타민 C를 변비 치료제로 쓰고 있어요. 그냥 변비 하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변비 치료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비타민 C를 하루에 6g씩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이게 변비 치료제로다가 훨씬 더 부드럽게 쓸 수 있는 거고 변을 쾌변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작용은 뭐 5,000mg씩 3년을 복용해도 뭐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타민 C를 그렇게 많이 있어도 체내 분포. 우리가 부신의 다른 조직에 비해서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신 피로 증후군 환자들한테는